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은 상명고 국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상명고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노원구 내에 불암과 마찬가지로 공학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명고랑 불암고 이 분석을 좀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에서 상위권, 이때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3등급, 2등급, 1등급. 무슨 내신에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내신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3, 1등급을 차지하는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서 40%가 넘습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남학생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케이스 중에 남학생 중에 실제 한 1학년 지날 때까지 5등급 이내 못 들어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5등급을 계속 유지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2학년 때 저를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 아이랑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상명고에서 실제 준비 기간이 8주면 충분히 내신 1등급이 아니죠. 내신에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3등급 이내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가 나름대로 타 학원에서 또는 자기 혼자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지만 5등급 이내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의 이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저도 당시 이 약속을 했을 때 8주라는 기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8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8주면 2달가량 되는 거죠. 범위도 나오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아이를 한 8주 전부터 당장의 내신 작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죠. 매년 내고 있는 범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꼼꼼히 준비를 좀 시켰고 실제로 이 아이가 8주 후에 나왔었던 등급이 몇 등급이냐 2등급을 찍어 왔습니다. 당시 원점수 96점 받아왔어요. 네. 실제 이 아이가 이제 원점수를 80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8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점. 그 지점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내신에서의 변별력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명고 학생들한테 우선 저랑 이제 만났을 때 수시 중심으로만 준비를 했을 때 물론 극상위권은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위권 포지션부터 즉 이때 이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3학년 1학기까지 했을 때 문과 같은 경우에 국영수 4,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국영수 과를 기준으로 평균 3등급 밖으로 밀려나 있다. 3등급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니까 3등급 때부터입니다. 3.1, 3.2, 이제 2등급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 때 밀려난 친구, 3등급 밖으로 밀려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내신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치명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정시 대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 특성이 내신은 1, 2등급을 받아와요. 국어에서 이제 2등급 받아오고 1등급까지 받는데 문제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국어 등급을 보면 4등급, 3등급 후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5등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회복해봐야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내신에만 올인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라는 점을 제가 이제 굳히게 되었었고, 이 부분은 상명고 학생들을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국어 문제 쪽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문제 쪽으로 돌아와서, 이 상명고 문제 중에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형태도 발견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 출제 비중, 그리고 교과서의 기본적인 학습만으로, 원점수 기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실제 한 95%에서 한 96% 정도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 불암고보다도 기본적인 교과 학습이 가장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가 혹시나 지금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인데,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적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나 정시 쪽은 힘들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할 걸로 예상이 되는, 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좀 제대로 세우고 정시 대비 수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에 들어갔을 때 크게 후회하지 않고 나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상명고 국어 전략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예비고일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해지고 내신 받기가 힘들다는 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 오늘 이제 해당하는 상명고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최상위 등급 받고 뭐 직윤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편인데, 실제로 이랬을 때 이 1등급을 찍는 부분하고 전교권, 여기서 전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 7등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상명고에서 생각하는 기준선인 전교 7등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 내신이라는 게 한 번만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한 학기만 하더라도 중간 한 번, 기말 한 번 치르죠. 그리고 한 과목만 치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명고 이제 예비고일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드릴 때 실제 최상위권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이 학교를 이제 보내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전략들, 그러니까 타과목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상명고 국어 전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